자, 다음으로는 제거 반응을 이제 다뤄볼 생각입니다. 제거 반응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또 있는데요. 뭐 E1, E2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거 반응에 짜이제프 규칙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짜이제프 규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짜이제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에 의해서 무언가 제거 반응이 진행될 때 그래서 알켄이 생성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더 안정한 알켄이 주생성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게 바로 짜이제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화합물이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여기에 X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염기를 써가지고 베이스가 염기예요. 염기를 써서 이 X와 그 이웃 자리에 있는 수소를 하나 동시에 제거를 합니다. 요 수소를 제거할지 이 수소를 제거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생성물을 보니까 주생성물이 주로 이쪽에 차수가 높은 쪽 수소가 제거된 이런 생성물이 주생성물이고 이렇게 차수가 낮은 쪽에 제거된 생성물이 부생성물이더라. 이게 주생성물, 이게 부생성물이란 얘기예요. 이런 규칙을 정해 놓은 게 바로 짜이제프 규칙인데요.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는 안 써 있어요. 그냥 안정한 알케니 주생성물이다. 안정하니까 많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정하니까 이게 많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딱 보기에도 어떠냐면은 일단은 이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할로젠이 붙어 있는 그 위치 때문에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할로젠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할로젠이 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느냐 하면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그렇죠. 그럼 여기 시그마 스타 오비탈에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수소들이 저 시그마 스타, 전자 밀도가 낮아진 시그마 스타로 하이퍼 컨주게이션 전자를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때 여기는 1차 탄소고요. 여기는 3차 탄소라는 거예요. 서로 차수가 달라요. 그러면은 앞쪽에서 배우신 대로라면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배우셨느냐? 차수가 높아질수록 결합 길이가 증가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짧은 결합 사이에 있는 전자쌍하고 긴 결합 사이에 있는 전자쌍 중에서는 가운데 전자밀도가 매우 낮은 오비탈이 전자를 끌어당기게 된다면은 어느 쪽에서 전자를 더 쉽게 끌어가겠느냐 하는 거죠. 짧은 결합은 원자 핵 간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을 크게 받아서 많이 안 끌려갑니다. 근데 긴 결합은 원자 핵 간 거리가 멀어지니까 원자 핵들의 인력이 약해서 이쪽이 전자를 더 많이 뺏겨요. 그로 인해서 이 수소 쪽에 시그마 스타에 델타 플러스가 더 크게 발생하는 거죠. 전자를 더 많이 빼앗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염기가 요 수소를 제거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차수가 높은 쪽에 주생성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제거 반응에서 얘기하는 짜이제프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수소 중 이탈기와 결합한 탄소의 시그마 스타로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는 수소만이 산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수소들 나머지 이쪽에 남아있는 다른 수소들은 같은 평면이 아니라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안 하고요. 차수가 서로 다른 베타 탄소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여기 1차 여기 3차 이런 베타 위치 탄소가 존재할 때 가장 차수가 높은 베타 탄소에 결합한 수소가 가장 결합 에너지가 작으므로 한마디로 결합 길이가 제일 기니까 가장 많이 전자를 기여하게 된다 그 얘기고요. 베타 수소 중 가장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낮아진 수소가 염기에 의해서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주생성물로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거를 짜이제프 규칙의 원리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서 E2 제거 반응 이게 나오는데요. E2 제거 반응은 이분자성 제거 반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방금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할로젠이 붙어 있으면은 여기를 알파 위치, 여기를 베타 위치로 표현할 수 있고요. 베타 위치에 있는 이 수소가 여기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이렇게 기여하고 있을 때 용액 안에 어떤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수소를 제거해서 여기에 남는 전자쌍이 끌려가던 방향으로 전자를 채워주면서 대신 X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스타일로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을 E2 제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일 단계에 진행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끊어지자마자 이것도 같이 끊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이탈기가 동시에 제거되니까 단일 단계로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따라서 강한 염기,
이게 먼저 떨어져 나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반응성이 아주 큰 염기들 이런 것들을 썼을 때가 주로 이 투 제거로 가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차 탄소에선 제거가 불가능하죠. 왜? 영차 탄소에서는 베타 수소가 없으니까요. 여기 X가 붙어 있으면 영차 탄소는 수소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이웃에 베타 위치에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어서 이 수소 중에 하나가 여기 시그마스로 전자를 기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차에선 이 투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염기의 농도와 반응물의 농도가 모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인데 이것도 반응 속도식을 써주면은 SN2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또 증가하고요. 반응 물질의 농도도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하는 2차 속도식을 따른다 그 얘기고요. 베타 수소에 중수소를 치환시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했었던 얘기처럼 여기에 X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수소 대신에 중수소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시그마 스타 오비탈로 전자를 이렇게 기여할 때 수소에 비해서 중수소가 결합 에너지가 좀 더 커요. 이게 질량값이 더 크다 보니까 이 진동값이 적어서 요 결합이 좀 더 강한 결합이 됩니다. 그럼 약한 결합보다 강한 결합이 전자를 덜 기여하겠죠. 그래서 요 중수소가 제거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그래서 수소가 제거되는 속도하고 이탈기가 제거되는 속도가 단일 단계로 진행하니까 요 중수소가 제거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당연히 속도도 전체 반응 속도도 느려지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수소에 비해서 중수소가 좀 더 크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베타 탄소의 수소 중에서 이탈기와 동일한 평면의 수소만이 제거된다 그 얘기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사이클로헥세인 구조에서 보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오폼에서 만약에 여기에 BR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여기가 알파 위치고 여 옆에가 베타 위치죠. 여기에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하나는 이쿼토리얼에 하나는 엑시얼에 붙어 있는데 이쿼토리얼에 붙어 있는 수소는 여기에 있는 시그마 스타 한마디로 이 시그마 결합의 직선상에 같은 평면이 아니라 이건 고우시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BR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옆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일한 평면이 아니라서 최단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요 옆에 엑시얼 방향에 있는 이 수소는 요 연장선상에 시그마 스타 오비탈하고 최단 거리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BR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옆에 시그마 스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옆에 수소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평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일한 평면에 BR이 이 평면에 이런 평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H도 이런 평면에 놓여 있죠. 그래서 같은 평면에 놓여 있는 결합선들끼리만 상호작용을 하니까 이게 수소가 아무리 이런 방향의 수소가 아무리 많아도 전혀 제거되지 않고 오직 여기 엑시얼 방향에 있는 이 수소만 제거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말처럼 다른 식으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노보네인처럼 아예 이클립스드 폼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만약에 BR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 수소하고 요 수소가 있을 때 이 수소는 제거되지 않고요. 요 수소만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 시그마 결합하고 이 시그마 결합이 이클립스드 폼으로 동일한 평면이라서 요것들끼리만 상호작용을 하는데 시그마하고 시그마 자체가 상호작용하는 건 없습니다. 요거를 이 방향에서 옆에서 쳐다보면은 노보네인 구조가 이렇게 보트폼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보트폼처럼 보이게 될 거고 여기에 BR이 붙어 있고 이 자리에 H가 붙어 있는 걸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스타를 생각해 보시면은 BR이 전자를 잡아당기죠. 델타 플러스가 됐을 때 수소와 탄소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최단 거리고 동일한 평면에 놓인 거예요. 그럼 델타 플러스가 전자를 막 잡아당기니까 여긴 전자가 별로 없지만 이 시그마 전자가 그러면 전자밀도 낮은 쪽인데 여기로 이렇게 전이가 됐을 때 잡아당겨지니까 요 수소 쪽으로 전자가 가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에 역시 델타 플러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밑으로 뻗어 있는 엔도 방향에 뻗어 있는 이 수소는 BR하고 동일한 평면이 아니라서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수소가 제거될지를 판단할 때 요 이탈기 할로젠이 붙어 있는 시그마 결합과 동일한 평면에 있는 시그마 결합만이 수소가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에서는 이렇게 Br하고 이렇게 H가 있다. 그럼 이거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쐐기 해놓으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고우시 관계라고 그랬죠. 고우시 관계는 동일한 평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쐐기 방향으로 Br을 붙여놓고 여기는 점선 방향으로 H가 있다. 이거는 서로 제거가 가능하다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탈기와 동일한 평면에 베타 수소가 존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여기서 소개해드렸었던 안티배열, 서로 반대 방향에 뻗어 있는 안티배열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걸 씬 배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씬 어디션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베타 수소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향에서만 E2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안티 제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씬 제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 배열에 있을 때는 안티 제거가, 씬 배열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씬 제거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어찌됐든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는 베타 수소가 있을 때만 제거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2 제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물의 입체 배열이 특정 배열로만 얻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좀 화면을 바꿔서 보도록 하죠. 만약에 E2 제거가 일어나는 어떤 화합물이 하나 있을 때, 뭐 이쪽에 터셔리 뷰틸기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터셔리 뷰틸기는 이런 구조죠. 자, 근데 여기에 그 옆에 쐐기 방향으로 Br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Br이. 그 다음에 그 옆자리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쐐기 방향으로 메틸기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현재 요 시그마 결합들을 골격을 쭉 보시면요. 요 시그마 결합하고 이 시그마 결합이 안티 배열이에요. 뉴먼으로 본다면은 여기엔 점선 방향의 수소가 있고요. 여기는 점선 방향의 역시 수소가 있네요. 이걸 뉴먼으로 본다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로 터셔리 뷰틸기가 있고요. 이쪽에서 Br이 오른쪽에 여기에 수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쪽 아래쪽으로는 여기에 요 에틸기, 요걸 에틸기로 나타낼게요. 에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여기에 메틸기가 있습니다. 여기 메틸기 CH3.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Br하고 수소가 현재 안티 배열에 놓여 있으니까 이대로 제거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E2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생성물은 이렇게 터셔리 뷰틸기가 있고 이중결합이 생기고 에틸기가 이렇게 있고 메틸기가 이 자리에 있는, 요거는 2배열만 생기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출발 물질의 구조를 살짝 바꿔 가지고요. 출발 물질 구조를 살짝 바꿔서 만약에 입체 배열을 좀 다른 식으로 제시해 준다면은 여기에 Br이 만약에 점선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뉴먼으로 그려보면은 뉴먼으로 그렸을 때 여기에 터셔리 뷰틸기가 있고요. 이번엔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Br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메틸기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요. 이 자리로 에틸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Br하고 제거될 수 있는 베타 수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소만이 베타 수소로서 제거가 될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고우시죠. 고우시에선 제거가 안 되니까 이 시그마 결합, 가운데 있는 시그마 결합을 회전시켜 줘야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겠죠. 그럼 메틸기가 여기로 가고 에틸기가 이 자리로 가겠네요. 그래서 그걸 회전시켰을 때 생성물 구조가 앞에 있는 탄소는 일단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에는 HBr이 있을 때 이 자리로 수소가 왔고 이 자리로 메틸기가 왔고 여기로 에틸기가 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2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됐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에틸기와 터셔리 뷰틸기가 같은 방향에 수소하고 메틸기가 같은 방향에 있는 생성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터셔리 뷰틸기가 있고 이중결합이 생기면은 여기로 에틸기가 와 있고 여기로 메틸기,
한마디로 요 메틸기하고 에틸기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고 이거는 G 배열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투 제거는 반드시 알파 위치의 이탈기하고 베타 위치의 수소가 동일한 평면에 있을 때만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입체 배열이 특정 배열로 정해져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E2 제거에 의해서 생성물의 입체 배열이 특정 배열로 얻어지게 되고,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 폼에서는 무조건 엑시얼 방향의 이탈기만 E2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 폼은 요 탄소마다 각각 엑시얼 이쿼토리얼, 여기도 엑시얼 이쿼토리얼, 여기도 엑시얼 이쿼토리얼, 어떤 탄소든 전부 똑같이 하나는 엑시얼에 하나는 이쿼토리얼 붙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제거가 가능할 때 이쿼토리얼에선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BR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이 BR이 만약에 이쿼토리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EU 자리에 있는 모든 치환기들과 다 고우시 관계가 돼요. 고우시에서는 동일한 평면이 아니니까 제거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엑시얼로 링 플립을 시켜서 엑시얼로 가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 있는 수소 중에도 이쿼토리얼은 또 고우시 관계가 되니까 안 되고 엑시얼 방향의 수소만이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 폼에서는 무조건 엑시얼 방향의 이탈기만 E2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탈기가 이쿼토리얼일 때는 링 플립 후에 E2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속도가 빠르고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정도까지, 요거는 이제 또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일단은 특징들만 쭉 소개해 드린 거고요. 앞에서 SN2, SN1 반응들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뒤쪽에서 다시 또 이제 각각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소개를 또 계속 해 나갈 테니까 그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E2 제거 반응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